Thank you, Jonathan. Thank you, Jonathan. Thank you, everyone, for coming out here. Super early, I think, for Saturday morning. I just want to quickly sort of touch base on what Trinity is before we get into the topic. So Trinity is a company that's building Glitch. Glitch is the first multi-chain hackathon that's being hosted. Okay, so I can speak in Korean. 네, 네 제가 트리니티를 저는 좀 같이 만들고 창업한 박태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먼저 이제 뭐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 처음 오신 분들이고 저희도 첫 행사라서 저희는 이제 글리치라는 멀티체인 해커톤 그리고 데브 컨퍼런스를 만들고 있는 트리니티라는 회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왜 트리니티야, 삼위일체야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종교적인 색채는 없습니다. 저희가 뭐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매트릭스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니오라는 캐릭터가 원래 이제 거기서 이제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낮에는 이제 열심히 일하는 개발자고 밤에는 니오라는 이제 해커로 변신을 하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진짜 세상을 만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여전사 트리니티예요. 결국에 저희도 지금 하고 싶은 건 여기 계신 많은 이제 웹3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뭐 해커분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 인더스트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새로운 웹에서 니오를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지원자 그리고 가이드 역할을 하겠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저희가 트리니티라는 이름을 지었게 됐고 글리치는 여기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글리치 났다 이러잖아요. 솔직히 뭐 한국말로 뻥 났다 이러죠. 사실 그래서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틈 아니면은 창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에러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매트릭스에서 니오도 그랬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혁신들이 이런 글리치와 작은 틈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여기 계신 분들이 세상의 새로운 틈을 보고 세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봤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저희가 이 행사를 글리치라고 이제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뭐 만 이틀 동안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도 그렇고 해커톤도 함께 참석하시면서 새로운 틈을 보고 새로운 기회를 엿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토픽 자체는 이제 패러다임을 어떻게 읽나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웹3 그리고 웹3라는 용어가 있기 전에 이제 업계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한 6년 정도 전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변화는 언제나 되게 의외성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았어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뭔가가 변화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는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제가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특히 이제 웹3에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DYOR이라고. DYOR. Do you want research예요. Do you want research.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공부해야지만 이런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배울 수 있고 또 변화에 앞서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제 글리치 같은 컨퍼런스라든지 저희가 지속하는 미트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홍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할 거기 때문에 자주 오셔서 저희랑 이제 같이 이제 웹3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그에 대한 이제 난리지도 같이 이제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변화를 읽기 위해서 저희만 읽는 게 아니라 이걸 되게 잘 읽고 계시고 이에 대해서 좀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씀을 잘 경청해 보시면은 아마 혼자 이런 걸 이제 공부하시고 리서치 하시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또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구나 하는 관을 가지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를 이끌어가고 또 변화를 읽어가는 이런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이제 연사분들 오시면은 박수 힘차게 쳐주시고 내려가실 때도 크게 호응해 주시고 또 여기서 혹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좀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John.
right, we've got our next topic up here. It's called Why and How Finance Flows into the Blockchain. So now let's welcome Peter, the director of the Research Center at Corbit, a major Korean exchange. Peter's on a business trip right now in Japan, so he will be joining us online. So let's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Yes, we hear you. Okay, that's good. 네, 전 코비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성문 피터정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금융 왜 그리고 어떻게 블록체인을 금융은 왜 그리고 어떻게 블록체인으로 흐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비 리서치 센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한 1년 반 정도 저는 설립이 됐고요. 지금까지 총 58개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고 구독자를 한 6천여 명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저희 웹사이트 오셔서 저희 리포트 마음껏 읽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캐주얼하게 정보를 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또 거기서 많은 컨텐츠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4가지 파트로 나눴습니다. 일단 금융은 왜 그리고 어떻게라고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금융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웹3 특히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업계 그 어떤 종사자분들이 꼭 염두에 둬야 될 팩트가 있는데 바로 이제 블록체인은 네트워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 기본적인 어떤 멘탈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블록체인의 value proposi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의 본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금융의 본질은 목적은 간단합니다. 사실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냐 코오디네이션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아웃컴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일종의 스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툴들을 사용을 하냐,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냐 했을 때 이제 밸류 익스체인지나 그다음에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서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금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가시 이제 금융의 역사가 사실 굉장히 긴데 여태껏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금융 시스템이 발전해 온 그 레가시 시스템을 보면은 이제 과거의 기술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그 파이낸셜 인터미디어스에 의존을 했었죠. 금융 중개인, 그러니까 뭐 뱅스나 브로커나 에셋 매니저나 이런 사람 이런 어떤 중개인들의 이제 저희가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은 어떤 식별 가능한 단일 주체들이 있는 센트럴라이즈드 엔티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 각자 이런 인터미디어들이 자기들 이 밸류 시스템, 밸류 익스체인지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법이 자기네들만의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장부를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일로돼 있고 프래그멘티드 돼 있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 거죠. 밸류 익스체인지 시스템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중개인들을 넘나들 때마다 이제 많은 프릭션이 생기는 이제 그런 일종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개인이 있기 때문에 중개인이 여러 가지 많은 뭐 폐단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사람과 제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뭐 차별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검열에 대한 검열에 취약하다든지 뭐 이러한 약점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치 도구화 되는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취약점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일종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온 어떤 금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이 그러면은 이런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블록체인이 네트워크라는 점을 인지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작동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상 자산은 이 네이티브 애셋은 일종의 그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회원권과 같은 그런 자산이라 이렇게 좀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트워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트워크라는 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쉽게는 뭐 저희 우리 그 모바일 오퍼레이터들 있죠. SK텔레콤이나 KT 뭐 이런 것들도 네트워크인 거고 인터넷도 네트워크인 거고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블록체인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그다음에 근데 단순히 그냥 네트워크가 아니고 약간 공공재적인 성격을 띈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이제 블록체인이 그런 건데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대중들한테 접근 가능하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공공재적인 성격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이 한국의 프로젝트나 김치코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주식인지 이 뭐 주식이 아닌지 약간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약간 조합이나 상호회사나 이런 어떤 그 뮤추얼 컴퍼니에 더 가까운 그런 형태의 조직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같으면 계모임 같은 게 그런 조합의 형태고요. 농협이나 수협 이런 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이 네트워크 그다음에 조합 그다음에 공공재의 그 공통점을 다 이제 갖고 있는 그 공통 분모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자산은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우리한테 뭔가 유스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거를 사용할 때 필요한 회원권 같은 일종의 익명 조합원증 같은 이러한 자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우리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뭐 채굴자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밸리데이터나.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작동이 잘 작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가상자산이. 그런 사람들이 뭐 공짜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잘만 설계를 하면은 이 네트워크 효과,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효과나 가치가 축적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서비스가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되게 유용해질 경우에 그 서비스를 사용할 때 필요한 그 회원권의 가치는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그 네트워크 효과가 축적될 수 있도록 설계가 잘 됐을 경우에는 네트워크 성장을 촉진하는 일종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으로 즉 성장 촉진제 같은 역할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라는 단어 뭐 사실 뭐 개발자분들은 많이 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 생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네트워크는 한국말로 하면 망인 거고요. 사실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언어 같은 것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좀 더 좁은 의미로 얘기를 하면은 뭐 교통망, 지하철 같은 거 아니면은 통신망, 컴퓨터 운영 체제 OS 같은 거, 그다음에 인터넷 어플 뭐 이런 게 다 이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얘들의 공통점은 네트워크에 가입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연결된 사람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뭔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정보 교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치 교환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네트워크의 종류들을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봤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망들, 그다음 뭐 네이버나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네트워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블록체인 비트코인 등장하기 전까지는 가치 교환은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중개인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은행망이나 증권거래소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망, 뱅킹 네트워크죠. 그다음에 증권거래소 같은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실 일종의 네트워크 가치가 교환되는 밸류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 이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는 전부 다 이제 중앙화된 어떤 엔티티가 인터미디어리가 컨트롤하는 이제 그러한 네트워크들인 거고요. 이제 그 마지막에 두 개가 이제 그런 어떤 인터미디어리가 없는 그런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그런 네트워크인 거죠. 이제 그게 일단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인터넷이 그런 거고 근데 인터넷은 정보 교환밖에 기능이 없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이제 가치 교환이 가능한 이제 비트코인 또 그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블록체인 네트워크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사실 이제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네트워크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참여하는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커넥션 하나하나가 좀 더 가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면 늘수록 커넥션이 증가하는 그 속도는
이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이 이제 로버트 메트칼프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따서 이제 메트칼프 법칙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인터넷 회사들 이제 캐시플로우가 생기기 전에 뭔가 밸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 MAU라든지 동시 접속사 이런 거를 보는 이유가 다 이제 이 메트칼프 법칙에 기반한 아이디어인 거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그 네트워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사용자가 늘면 늘어날수록 더 유용해지는 이제 그러한 현상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알기 쉬운 예를 들자면 싸이월드라 페이스북이 있는데, 이제 싸이월드가 한국에서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페이스북에 밀려서 이제 망하게 됐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효과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의 가치 제한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여기 뭐 이제 소제목으로 expanding internet functionality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인터넷과 같이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인데, 이제 기존의 정보 교환으로만 국한돼 있던 거를 이제 그 좀 익스펜션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디지털 상에서 희소성과 소유권을 이제 구현을 한 게 비트코인, 처음으로 구현을 한 게 이제 비트코인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등장 이전까지는 인터넷상에서 중개인 없이 뭐 밸류 익스체인지가 이제 불가능했던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존의 인터넷에서는 중개인 없이 소유권을 이제 주장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그것도 가능하게 한 게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등장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소브린 에셋이라는 단어를 좀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상 그 중개인이 인터미디어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소브린 에셋을 다른 단어로 이제 베어스 에셋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소브린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재산 소유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된 개념이 이제 커스터디얼 에셋이고, 사실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95%는 다 커스터디얼 에셋이죠.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인터미디어를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레가시 파이낸셜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여기 예를 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산들, 적금, 주식, 펀드, 부동산 모조리 전부 다 소유권을 인증해주는 기관이 없으면은 이거 내 거야 하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자산들은 전부 다 커스터디얼 에셋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유일하게 소브린 에셋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는 캐시였던 거죠. 그래서 현금이 이제 그런 거인 거고, 그래서 이제 사토시도 그 와이페이퍼의 제목에 캐시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바로 이러한 캐시의 성질을 표현하고 싶어서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꼭 커피 사 먹는데 그런 캐시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서브린 에셋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그런 어떤 소브린 에셋 중에 하나인 거죠. 이제 프라이빗 키를 사용을 해서 나의 어떤 소유권을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인터넷의 진화의 다음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인터넷은 정보 교환밖에 안 됐던 게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넘어오면서 가치 교환이 가능해졌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더리움이 등장을 하면서 여기다가 하나가 더 기능이 추가된 거죠. 이제 코드를 실행하는. 그래서 코드 실행한다는 건 결국은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한다는 거고, 저는 뭐 이제 비개발자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냥 쉽게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OS나 안드로이드가 그 위에서 어떤 앱을 작동을 해서 그 앱이 우리한테 뭔가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도 뭔가 앱이 개발이 돼서 그게 이제 우리한테 뭔가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뭐 디파이나 NFT나 스테이블코인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웹3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더리움이 사실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들이 구현이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떤 중앙화된 엔티티에 컨트롤되는 서비스가 아니고 사용자들이 컨트롤하는, 그리고 그 밸류 어크리션도 사용자들이 직접 챙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조직 구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웹1 시절에는 일방적으로 정보가 한쪽으로 가는 어떤 그러한 웹 아키텍처였다면은, 웹2에서는 이제 리드 앤 라이트이 되니까 대신 이 여기 중앙화된 엔티티가 그거를 컨트롤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웹3가 되면서 중앙화된 엔티티가 컨트롤하는 거를 이제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주체는 이제 분산되어 있는 사용자들이 조금씩 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종합과 비슷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지는 게 이제 웹3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뭐 같은 얘기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웹1 시절에는 사실 TCP/IP나 뭐 SMTP나 이런 프로토콜이 이제 공개된 프로토콜로 사용이 되면서 서비스가 제공되었던 거를 웹2 시절에는 좀 더 기능을 이제 늘렸지만은, 그 기능을 구현해주는 엔티티들이 이제 빅테크 중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로즈 소스였고, 그리고 밸류 어크리션도
있기는 있는데 이 빅테크가 다 챙겼던 거죠. 근데 이제 웹3가 되면서 다시 이제 웹1과 비슷한 오픈 소스이고 사용자 중심으로 이렇게 오면서 대신 기능과 가치 측정을 계속 챙기는 이제 그런 형태의 설계가 가능해진 게 웹3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웹3의 예를 들면은 뭐 가장 쉬운 건 이제 디파일 것 같아요. 이제 디파이가 우리가 뭐 이자동사를 하고 뭐 대박 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진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중요한 이유는 financial inclusion, 금융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한국에 있으면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지만은 전 세계 성인 인구의 반 정도밖에 이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뭐 지리적 제약일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너무나 뭐 이렇게 좀 약간 코럽트돼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서비스라는 게 우리는 이게 기본 권리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전 세계를 봤을 때는 이건 소수만의 특혜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인권을 과거 2~300년 동안 계속 그 인권의 범위를 확장해 왔듯이 어 이제 처음에는 그 국가 권력도 전부 다 어떤 통치자가 다 인제 독점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인권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좀 분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권에 대한 개념이 더 확장이 되면서 의료 혜택도 인제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보도 인제 인터넷이 생기면서 이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니까 엄청난 이 많은 정보들을 인제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정보 인포메이션도 일종의 인제 민주화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남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금융 서비스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웹3 상에서 이게 구현이 되는 이 디파이 같은 게 이제 금융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인권의 범주를 확장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전부 다뭐 이 금융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 거는 다 후진국 얘기고 뭐 나는 선진국에 한국 같은 데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선진국에서도 사실 많은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 weaponization of financial system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정치 수단으로 툴로 자꾸 사용이 되는 거고 한국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어떤 독재 정권 하에 뭐 약간 그 당시 통치자한테 미포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전부 다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망한 그런 재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꼭 남의 나라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성공하는 블록체인의 공통점은 뭐냐? 여기 써 있는데 이제 maximize the network effect of a frictionless value exchange rate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거를 가장 maximize 할 때 그럴 때 그 네트워크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네트워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거기서 사용되는 그 회원권과 같은 자산, 가상자산 자체도 오른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저희랑 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제 메사리의 그 라이언 셀키스 대표가 리포트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얘기한 것처럼 토큰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경우는 네트워크 효과가 필요한 경우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가상자산 투자는 단순히 다단계 마케팅 스킴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고 있는 게 이제 뉴스킨 화장품을 예를 들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뉴스킨 그 다단계에 사람들이 아무리 늘어나도 사람이 늘어나는 거랑 이 화장품이 나한테 더 유스풀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전 네트워크 효과가 캡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이 뭐 블록체인 솔루션을 적용을 했을 때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을 런칭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경우인지 없는 건지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런칭을 할 때 네트워크 효과를 이제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방해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하나는 이제 국내 중심의 사고 방식. 이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는 이 네트워크 효과를 방해하는 마찰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국경의 테두리 안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지적인 문제를 갖다가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뭔가 해결하겠다 이러면은 별로 이게 베네핏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게 글로벌한 뭔가 문제를 블록체인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네트워크 효과를 맥시마이즈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이스톡이라는 이제 카카오의 그런 기능이 있는데 보이스톡을 국내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전화할 때는 그냥 010으로 하죠. 인터넷 보이스톡을 안 씁니다. 보이스톡은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기술인데 그렇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할 때는 그걸 쓰죠. 왜? 뭐 싸니까. 근데 싼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중개인을 거치지 않는 그런 정보망을 통해서 목소리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싼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인터넷이 진짜 가치를 발휘를 할 때는 그런 네트워크 효과를 방해하는 마찰 요소들을 극복할 때인 거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를 구현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이제 실현을 하기 쉽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 형성이나 성장을 이끌어낼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많이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오픈 소스에 대한 블록체인 아무래도 오픈 소스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많은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네트워크 효과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블록체인을 런칭을 할 경우에는 이제 무늬만 블록체인인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상황은 될 수 있으면 이제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제 금융의 목적은 이제 밸류 익스체인지를 통해 협업을 이끌어내는 거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레거시 시스템은 지금 현재 이제 레거시 금융 시스템은 과거의 부산물이고 디지털 시대에는 비적합한 비효율적인 라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서비스가 이노베이션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의 비허가성 및 검열 저항성을 겸비한 frictionless value exchange rail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블록체인인 거고, 이거를 기반으로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을 했을 때 10x, 100x의 개선이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솔루션은 네트워크 효과를 동반할 때 그때 이제 진짜로 이제 진가를 발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프레젠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